가볼게요. 어, 11강의 3. 아, 쌤이 그날 괜히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날 주사만 안 맞았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했을 텐데, 그지? 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볼게. 그 중요한 문장 먼저 골라줄 테니까 골라놓고 얘랑 얘 정도? 이게 답니다. 얘도 하자. 1번, 2번, 1번, 2번, 5번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으로는 그 내용이었었잖아요. 그 이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각자 성별마다의 직업적 차이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 옹기장이는 이제 호피족 같은 경우는 옹기장이를 여자가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고 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미국에서 이제 MLB 리그의 그 메이저리그의 심판이 뭐 같은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남자인만 거의 쓰는데 여자는 거의 안 쓰죠. 근데 그게 체력적이든 뭔가 이제 체력적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가 많이 하고 여자는 많이 핍박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직업에서 있어서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한글로 좀 써놓는다고 쳤을 때 여성과 남성의 직업이 남성과 여성의 직업이 문화권마다 다른데 기준 모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 것마다 이제 남성 직업, 여성 직업이라는 그 할당되는 게 나라마다 다른데 이게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현관펜을 한번 니네도 다시 쳐. arbitrary라는 단어가 임의적인 자기 멋대로다 라는 이 단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것들도 랜덤하더라. 이렇게 이제 불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왜 이렇게 나눠질까라는 게 적절하게 설명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봐주시면 남자랑 여자는 남자랑 여자랑 둘 다 이제 할당이 자주 되는데 이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할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 같은 것들이 부적절한 게 이제 이해가 됐을 때는 이 they can appear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냐면은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정해지는 것만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몇몇 젠더 롤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랜덤으로 그냥 이제 배정이 되는 것만 같아. 또는 불합리한 것 같아. 딱히 이유가 없는 것만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 밑에 거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안 해요. 뭐 해석으로 가면은 뭐 미국에서는 남자는 바느질 머신을 본 적도 없는데 대부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콰도르랑 협회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을 짓는 사람, 배 짜는 사람, 테일러 다 남자죠. 그리고 또한 호피족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제 포터, 옹기장인데 남자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둘 다 보스 A and B, 보스 A and B. 그래서 얘네 둘 다 포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이제 직업들이 성별에 따라서 좀 더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자가 미국 사회에 있는 여자는 사실상 배제가 되어 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직업에서 occupation 직업에서 많이 배제가 되어 왔단 말이야. 근데 이분도 비록 멀지라도야 사실은 남자가 have no particular biological advantage 뭐 하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업이라고 나와 있는 요 직업은 앞에 나와 있는 메이저리그 요 부분인 거고 요 직업은 이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자보다 생물학적인 이점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업 같은 군에서는 여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거는 거의 남자를 많이 뽑았다 이거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엄파이어에는 남자들을 많이 뽑았다. 여자들은 안 뽑았다. 근데 그게 너무 뭐해. 여기 써놨고 이게 중요해. 여기 이 파트에서는 판단 기준이 뭐하다고요? 뭐하다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남자를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적이야. 이해가 안 되는 판단 기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에 12-A. 별표 쳐줬지? 12-A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1-1, 2, 3 중에서는 제동장치 많이 나오고요. 얘도 많이 나오고요. 1도 많이 나와요. 얘 많이 나와요. 얘가 오히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1은 A, 1, 2. 2가 많이 나오고 12도 미리 쳐줄게. 12는 A, 2, 3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안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봐줘야죠. 그럼 이제 뉴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이 골프공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은 얘가 이 골프 클럽으로 쳐야지 움직이는 건데 계속 이렇게 가지 않는댔죠. 얘가 결국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 중력. 그리고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 그래서 결국엔 멈춰. 이렇게 멈췄어.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 표면 마찰. 공기 저항. 이런 것들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이거를 바로 그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적용이 딱 된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네, 형광펜 바로 시작할게요. 별표. 네, 얘는 어법 주의하세요. 서술형보다는 어법과 요약형 요거 두 개를 조금 더 주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다시 보시면은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정확하게 골프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알고 있다. 골프공이 움직인다라는 거. 이 골프공이 힘으로 쳐졌을 때 hit은 히히히이라고 했기 때문에 쳐졌을 때 골프공이 쳐졌을 때 이제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외부적 요소가 외부적 외압이죠. 외압이 원래 방향으로 영원히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Keep A from ing 기억하시죠? 이거 꼭이라 그랬어. 골프공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요 단어들 중요하겠죠? 골프공에 계속 움직이지는 못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외력이 준비하는데 외력이 있는데 외압이. 근데 이 골프공이요 원래라면은 이제 그 골프공을 쳤을 때 계속 이제 일직선으로 아마 갈 거야. 하지만 요때 된 그래비티가 잡아당기거든요. 그 볼을요. 잡아당긴다. 그래서 이 골프공이 고잉 스트레이트 못하도록 한다. 요 부분 딱 중요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또 쳐놔. 그래비티는 여기 부분 쳐놔 그냥. 그래비티가 이제 일직선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공기저항은 어떤 거의 형태냐면은 폼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마찰의 한 형태인데 이거는 공의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공이 이제 그 공기를 뚫고 점점 더 스피드를 공이 스피드를 낼 때 그때 이제 점점 스피드를 낼 때 속력이 늦춰지게 해주는 건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에 골프공이 다시 이제 이게 중력과 공기저항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고 다시 요 그라운드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때 또 이 골프공은 천천히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grassy하고 sandy surface가 friction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된 뭐보다 에어보다 더 많이 이제 마찰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엔 서게 되죠. 딱 한 번 쳤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그 방향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요거 때문에 점차 또 늦어진다라고 나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기서부터 딱 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벨로시티를 늦춘다, 에어 저항이 이런 것들, 벨로시티를 늦춘다, 스피드를 이게 스피드가 날 때, 됐죠? 그건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이것도 어렵지 않았었죠? 근대기 중국 배우들은 유랑하면서 다녔던 거야. 기억하지? 왜 유랑하면서 다녔게? 돈이 없으니까.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야만 했어.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 거렁뱅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나쁜 인지가 생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착해서는 돈을 못 버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지가 별로 좋지 않아졌다. 그래서 근대기에 있는 중국 배우들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그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미리 골라드리면 요거 기여했다라는 것 때문에 베가본드 이미지를 기여했죠. 다시 한번 그 빈칸으로 채워 넣으면서 공부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까지. 여기까지 별표를 한 번 더 하시고 걔네들은 무시를 많이 당했다라는 내용은 알 테니까 한 번 더 영어를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그 현대시대 이전의 차이니즈 액터 같은 경우는 시골 아마추어든 도시에 있는 전문가들이든 간에 rarely 꼭 기억해야겠죠. 기억을 못했 거의 뭘 못했다라고 마이너스 단어로 취급한다 그랬었잖아. 하델리나 베얼리나 스케일스리나 셀덤 같이 리스펙트를 누리지를 못했다니까. 어떤 리스펙트? 현재 그 중국 배우들한테 현재 이제 제불하고 있는 그런 리스펙트 같은 거 그때 당시에는 별로 못 늘었다. 인정받지 못했다. 언어, 뭐 디그니티 같은 것들을 받지 못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 전에는 이게 주제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룩다운 온을 했다. 이 사람들이 룩다운 온 했다라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다, 경멸했다, 무시했다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치겠지. 룩다운 온, 무시했다, disregard, ignore, 무시했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 그럼 인정이 바로 이제 리가드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야. until recently니까.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어땠냐면은 전문 연기자는 거의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거야. 전문적인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전문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하들리 또 나온 거 보이죠? 마이너스라 그랬어. 낫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스테이셔너리 트루브로는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정착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정착한 그런 정착 그룹, 정착 극단으로는 돈을 못 벌었어. 이게 이유가 된 거야. 봐. 이게 이유니까 떠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 이유가 결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이티너런트 퍼포머가 되잖아. 순회 연기자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중요하다 그랬죠? 돌아다니는 이는 nomadic, wandering, itinerant, traveling 이런 거 쓰는 거고 정착하는 stationary, stable, immovable 움직이지 않는 거죠. fixed, stable 여기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착한과 순회하는 순회 연기자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정착해서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곳저곳 조금 이런 거를 뭐 하러 다녔어? 퍼포먼스도 하고 또 셀러브레이트 기념해주러 축하해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회갑잔치나 칠순잔치 같은 거 축하해주러 가는 거야. 거기 그쪽에 있었던 이제 젠틀리
귀족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막 축하를 해주러 이곳저곳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걔네들은 대부분의 배우들은 적어도 파트타임으로는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었어. 그게 contributing to 무엇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야? 베가몬드 굿폴 나띵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무엇을 망쳤다? 망치자로 간 거잖아. 데미지. 망쳤어. 바로 수세기 동안 직업을 망쳐버렸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데 제국주의 시대 때도요. 도시에 있는 국단들이 마이트 투어 어디를 다녔었냐면은 경작식이나 아니면 새해나 아니면 다른 그냥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이제 시골로 유랑을 간 거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봐주고 돈 벌러 간 거죠. 이리저리 떠돌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돈을 벌었다. 근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거지처럼 보고 이리저리 떠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항상 가만히 있을 때 돈이 안 되니까 떠돌아다녔겠죠. 당연히. 다음 12-2번이요. 어디까지 했어? 질문할 거 있지 않아? 밥 먹고 와. 질문할 거 어떻게 없어? 아니 그냥 빈관실에서 수업 들으면 되잖아. 와이파이 다 뚫려 있는데. 그래 한 손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쌤 4시부터 시작 안 할 거야. 5시에 시작할 건데.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잖아요. 야, 불확실성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겨내야 되는 거, 직면해야 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함이잖아.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게 작동을 할까? 라는 이런 불안함에서부터 모든 위대한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불안함으로부터 불확실함으로부터 성공을 한 거니까 불확실성은 예상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직면을 한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불확실성은 오히려 이겨내기만 하면은 더 이상 불확실성은 이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우리보다 파워가 너무 많아지지도 않는 거죠. 그게 너무 불안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 불안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되게 마이너스적 요소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것은 불확실성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불확실성 이겨내면 되는 거다. 그러면 엄청난 성공이 있을 거다. 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별표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바꿔준다고 했던 거 기억해? 우리는 뭘 해야 한다? reduce가 아니라 accept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오히려 uncertainty를 받아들여야 되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 뭐 하고 싶으면 이거 maximize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failure가 아니라 success라 그랬지. 성공의 가능성을 오히려 올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됐었던 부분이었었죠. 다음이 6번에 볼게요. 그래서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there ar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볼게요. 네. 앞부분부터 봐야죠. 지금 정신이 없네. 모든 위대한 것들 우리가 시작한 모든 위대한 것들은 여기서부터 불확실성부터 시작을 한다. unsureness, ambiguity, doubt, unpredictability.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들, 불확실성부터 이제 위대한 것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너의 꿈이나 너의 아이디어를 뭐 하고 싶으면 실현을 시키고 싶으면 우선은 이 fear와 uncertainty를 예상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and 그러면 너는 이걸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우선은 이걸 직면하면 더 이상 이것은 우리를 hold on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 더 이상. 맘대로 못 하는 거야. 불확실성 때문에 막 쫄아가지고. 근데 불확실성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은 더 이상 불확실성은 힘이 없거든. 이거는 진짜 변형 가능성이 좀 많죠. 더 이상 불확실성은 힘이 없다. 라던가 불확실성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불확실성은 힘이 없다. 불확실성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 그럼 불확실성은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장점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변형의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진짜 중요하고요. 많이 나오는 주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confront 알아놔야 되는 단어라 그랬잖아. 직면하다. 그럼 직면하다라는 단어들도 여기 나와 있는 face 직면하다 confront 직면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 시작했던 we embark on 우리가 시작한 모든 불확실한 여정이죠. 정말 불확실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 여정에는 두 가지의 끝이 있거든요. 첫 번째 either A or B니까 첫 번째는 어떤 끝이냐면은 우선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랬잖아.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성공을 하고 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공은 진짜 좋은 거고 굿 정말 좋은 거고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교훈을 얻으니까 이것도 결국엔 좋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좋은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교훈을 배운다. 그 교훈이 우리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만들게 한다. 우리의 진정한 그 욕망과 그 목적, 우리의 진정한 목적의 한 단계는 그래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포인트를 도달을 할 수도 있죠. 진짜 원했던 그 포인트를 도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번은 제가 왜 별표를 안 했죠? 6번도 별표. 그래서 1번, 4번, 6번만 딱 쳐주시면은 별표 끝나고요. 다음 3번이요. 그래서 노안이 생겨가지고 제가 크게는 그런 질문 있다 그랬잖아. 수정체 같은 거, 수정체 근처에 있는 근육이 뻣뻣해져가지고 조정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이게 노안이었죠. 그래갖고 막 교정 렌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 봤다가 먼 데 봤다가 가까운 데 봤다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드러난다라는 이 4번 문장이 진짜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 운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죠. 문제 1, 문제 2 이거는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쳐놓을게요. 1, 2, 3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읽으면서 가.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수정체는 점점 더 옐로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별이나 식별하는 것들을 되게 못하더라. 그린, 블루, 바이올렛 색을 구별하는 거를 잘 못한다. 옐로우가 점점 더 되면서. 또한 이 수정체의 능력이 그러니까 조정 능력이죠. 조정하고 어디에 집중하는 그 능력치가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그 수정체 근처에 있는 근육이 경직되면서 능력치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요게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가까운 것을 명확하게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어려움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야. This is what caused. 이게 바로 이것을 바로 프레스비오피아라고 불려지는 노안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게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야기하게 되냐면은 팔이 길어지고 교정 렌즈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교정 렌즈가 없으면은 잘 안 보이는 거. 이러고 보는 거죠. 안 보이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이라 그랬죠. 여기서 even worse랑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랬고, 설상가상으로요. 시간까지 늘어난다 그랬어. 크게는 이거랑 봐. 시간과 늘어난다. 근데 무슨 시간이겠니? 가까운 거에서 먼 걸로 이제 초점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다시 먼 데 봤다가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 돼, 안 돼? 운전할 때 그런 게 늘어나면 안 되지. 운전할 때는 눈이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봐.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들이 사고율이 높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운전할 때 문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문제점이 뭔데? 이게 바로 이런 문제점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들은 계속해서 그 초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계기판부터 다른 자동차부터 그 표지판까지 계속해서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데, 늙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어요. because of 뭐 때문이에요? 느리니까. 이렇게 가야죠. 리포커싱 타임이 너무 느려서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느려져가지고 여기 봤다가 여기 봤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딱 사고 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은 그들은 필요로 한다. 그들은 they need more time.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 다음에 리포커싱 하는 데 있어서 증가된 시간이 있더라. 그들이 시간이 증가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여러 가지 단어로 변형해서 쓸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13 갈게요. 공격성이라는 거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다 그랬어. 동물의 경우가 좋은 거고 인간의 경우는 좋지가 않아. 이것도 많이 나오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야, 당연히 공격 같은 경우는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컷들을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암컷을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해야죠. 억제 안 하면 사회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규제, 자기 컨트롤을 하는 내적 기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제 웬만한 도발에는 그러니까 그거지. 분노 조절 장애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이제 짜증이 나도 좀 참고 이렇게 막 아닌 척하고 이러잖아요. 좀 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특징이 적응 행동이긴 하지만 또 비적응 행동이라고도 이제 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고 써놓고 동물에게는 좀 더 쓸게요. 동물에게는 적응 행동이에요. 뭐가? 공격성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공격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한 거예요. 동물은. 근데 사람은요. 비적응 행동이죠. 공격성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은요. 공격성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건 비적응 행동이에요. 제대로 돼서 사회를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별표 쳐줬죠? 마지막에. 어, 어, 얘도 칠래. 2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3번. 2, 3, 4, 7. 다음. 여기도 변 치고 가자. 1번, 4번 줬어요. 5번 하나 칠게요. 5번은 별표가 안 돼 있는데 5번은 연습을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도. 네,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까 이거 제일 처음 나왔던 거야.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격성이라는 건 좋은 거고요. 사람의 세계에서는 공격성이라는 게 나쁜 거라 그랬어요. 적응 행동이라는 건 잘 적응했다라는 거야. 공격적이라는 건. 와, 얘 진짜 싸납네. 잘 적응한 거야. 얘 싸납네. 얘 사회성 오진다. 사회성 너무 못해. 사회성 안 좋다. 비적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adapted behavior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적응 행동이라고 여겨진다고 여겨진다라고 BPP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진화적 관점이라고 했잖아. 진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동물 이제 이거라는 건 공격성이라는 거는 적응적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몇몇 상황에서는 그래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지고 싶은 그 암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컷을 두고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굉장히 종종 심해지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뭐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냐면은 우선은 있을 만한 포텐셜 라이벌에게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라이벌한테 약간 공격성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암컷 내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 있죠. 공격 성향. 공격 성향이 오히려 베네피셜, 플러스라고 했잖아.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동물의 세계에서 있어서는. 근데 반면에 온디 아더랜드 반면에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산다라는 거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require 바로 restraining 좀 제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공격적 행위를. 공격적인 행위를 오히려 제한하게 만든다.
제한하는 걸 요구한다. 제한해야 돼. 그래서 being aggressive 하다라는 거 남들한테 모든 도발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적응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not adaptive. 적응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셜 라이프를 오히려 사회적 상황 같은 것들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 우리는 웬만하면 포세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효과적인 내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는? 바로 공격과 화를 참을 수 있는 restraining,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요 능력이 바로 내가 봤을 땐 자기 규제라고 불려지는 요 용어로 묘사가 될 것 같아. 우리의 요 능력을 이제 지칭하지. 어떤 능력이냐면은 이런 공격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규제, 자기 통제인데 자기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인간은 공격성을 조금은 매 순간순간마다 공격성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터지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바로 화내는 애들은 동물인 거야. 그거를 참지를 못한다는 거니까. 근데 인간은 웬만하면 전반적으로는 자기 규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조절 능력, 절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적응 행동인 거지. 그게 적응 행동인 거야. 다시 본다. 사람은 공격성을 조금 절제시키는 게 그게 적응 행동인 거고 공격성을 막 보여주는 건 비적응 행동인 거예요. 동물의 경우에서는 반대죠. 동물의 경우에서는 공격성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적응 행동이라서 암컷을 차지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 3-1번. 이거 빈강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 다음에 3-1. 3-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잖아. 해피 헤빗. 해피 헤빗도 이거만 딱 쓰면 돼. 해피 헤빗도 과용을 하면 남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단어는 어뷰즈를 하나 써놓고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게 불행해져요. 쇼핑 너무 많이 하면 더 이상 쇼핑 재미없어. 그러면 쇼핑을 더 해야 돼. 더 비싸게, 더 많이, 더 자주. 그럼 남용을 해야만 해. 그럼 결국에는 파멸의 삶이야. 해피 헤빗도 적당히 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거만 딱 써주면 돼요. 해피 헤빗을 우리는 남용을 한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더. 이거로는 만족이 안 돼. 더. 그럼 남용하다 보면 결국엔 불행해질 때까지 해피 헤빗을 하는 거야. 네. 1번, 7번, 8번, 9번만 다시 한번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1번에 봐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헤빗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존에 좋지 않아요. 이 헤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복감을 주는 헤빗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생존에 좋은이라는 거죠. 생존에 좋은 행동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ow does that happen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떨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우리 뇌가 보상해 준다고 생각해봐. 어떤 행동에 뇌가 보상해 준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행동은 생존에 좋은 거야. 생존에 좋은 그런 행동에 보상을 해준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해피 화학 물질이 막 분출이 되잖아. 그러면은 분출되던 게 만약에 is over. 멈춰버려, 갑자기. 그러면 약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티야, 파티. 파티가 가장 적절한데, 파티를 할 때는 너무 신나죠. 막 너무 재밌게 까르르 막 놀면서 막 신나게 놀다가 파티를 끝났다? 그러면 되게 허무함이 올라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클럽 죽돌이가 나오고 클럽 죽순이가 나오고 맨날 클럽하고 맨날 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이 허무해서 그러는 거야. 허무해서 그게 얘들아. 허무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해피케미컬 분출이 딱 끝나버리면 사람들은 약간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찾아버려요. 다시 기분을 어게인 빠르게 다시 기분을 좋게 해줄 만한 것들을 찾거든요. 그럼 예전에 효과가 있었던 거 있죠. 예전에 효과가 있었다는 건 예전에 파티를 했더니 기분이 좋더라. 예전에 술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더라. 뭐 예전에 쇼핑을 했더니 기분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예전에 뭐를 했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 네 뇌에서 다시 한번 패스웨이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너에게 행복감을 줬던 거를 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분이 또 좋고 싶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효과가 있던 것들이 길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옆에다 써놔. 다시 기쁘게 하는 습관 하기. 그러면 기뻐지니까 다시 행복해지잖아요. 다시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면 다시 내가 기뻐지잖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도 그 기쁨에 주는 행위를 하면은 막 행복 그 화학물질이 막 뿜뿜뿜뿜 하니까 근데 그게 행복하게 하는 거를 딱 멈춰버렸어. 그럼 이제 뭔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전의 양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피 헤빗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 뭐 화해를 하든 파티를 하든 뭐 소비를 하든 먹든 운동을 하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 근데 이 모든 헤빗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항상 기쁘게 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나왔죠. 왜냐면은 이게 항상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예전의 중립적인 상태로 이제 뇌는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네 뇌는 더전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의 분출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해피케미컬의 분출은 너무 빨리빨리 대사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너는 더 행복하고 싶으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가 있는 거야. 그럼 너무 오버두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여기 어뷰즈 써놨잖아. 오버유즈랑. 과용하게 된다니까 해피헤빗을. 불행할 때까지 해피헤빗을 해야지 이제 만족하겠냐고. 그러니까 만족하면 안 되지. 이 정도까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밑에도 나와 있잖아. 우리는 해피헤빗을 so much 이게 원인이라고 했잖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원래 오리지널 목적은 행복하려고 해피헤빗을 하는 건데 행복이라는 오리지널 목적과는 멀어지게 되죠. 결국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해피헤빗을 너무 많이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피헤빗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 되는 거예요. 파티 너무 많이 파티하면은 결국에는 남는 건 공허함뿐. 그냥 날라리지 파티 맨날 하면. 파티는 즐겁죠. 근데 그거를 이제 즐겁다고 해서 행복해지려고 맨날 해봐. 결국엔 불행해지잖아. 맨날 써봐. 불행해지죠. 맨날 혼자 있어봐. 너무 외롭죠. 우울증 걸려. 가끔은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외롭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제가 생존의 해로운 습관이라고 나왔잖아요. 사실은 해피헤빗이라는 것도 좋게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행복을 계속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게 과용되고 남용이 되면 불행할 정도로 많이 하는 거야. 이거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버두 많이 하면 안 된다. 오버유즈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피헤빗을. 다음 이거 읽어줘야 되나? 읽어주자. 이거 한 번씩은 봐야지. 뭐 사람들이 what makes people have a bad habit for survival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이런 거고요. 해피 헤빗도 turn into 뭐로 바뀔 수 있냐면 배드 헤빗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overdo 너무 많이 한다. 특정 행위를 뭐 하려고? To get more happy chemical spot요. 더 많은 행복 화학 물질의 분출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한다. 그럼 결국에는 only to는 결국엔 뭐 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결국엔 그러면 우리는 unhappy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정리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좀 쳐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해피 헤빗은 결국엔 배드 헤빗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특정 행위를 너무 많이 하면은 행복해지려고 너무 많이 하면은 불행해질 수 있어. 결국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13-2번이요. 13-2번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있잖아. 생명공학을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베네피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플랜트도 그렇고 애니멀도 그렇고 이제 휴먼도 그렇고 각각의 예시들이 조금 있어요. 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사용 안 하고 이제 훨씬 더 물을 적게 먹는 그런 식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고 뭐지? 우유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인간 자체가 유전적인 결함이 없게 무슨 자폐야 뭐 장애 이런 것들을 없게 만드는 기술로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내용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많이 나오는 거 체크 좀 해드릴게요. 편의점문 되게 많이 나오고요. 생존 이거 많이 나오고요. 얘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얘가 잘 안 나와요. 생명공학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겠죠. 플랜트, 애니멀, 휴먼 이 모든 것의 생명공학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이제 이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죠. 플랜트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 살충제가 없이도 질병을 이겨내고 물은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은 먹을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음식 같은 걸 더 많이 생산해낼 수도 있는 그렇게 지어질 수가 있죠. 플랜트는. 이렇게 비슷한 게 동물에서도 이제 발생이 가능한데 더 많은 밀크 당이라고 했잖아. 소 한 마리당 더 많은 밀크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리즈2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는 하냐면은 레스 프레셔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소가 많아야지 우유도 많이 내는 건데 소가 조금의 소요로 우유를 많이 내면은 소를 조금만 키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라는 거는 이런 이제 잔디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초지가 넓을 필요가 있을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소를 조금만 키워도 우유는 그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죠. 목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졸리면 서서 들어. 서서 듣든가 쪼그려서 듣든가 해. 알지? 이제 이거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목초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많아져? 그 야생으로 풀어놓는 거니까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죠. 공간은 넓어지고 목초지에 대한 압박감은 줄어들고 더 밀크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요. 인간을 개선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이런 과정 같은 거는 아마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우선 유전병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뭐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냐면은 훨씬 더 좋은 남자 여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똑똑하고 키 크고 예쁜. 우리 있잖아 young and handsome and 뭐 pretty and 뭐 그런 거 많잖아. tall and muscle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키 크고 똑똑하고 이쁜 거. 이런 거는 약간 유전적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도 발전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지금 이제 유전병 없애는 게 더 큰 문제니까. 유전병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생명공학은 프로세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우선은 이제 현재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요 진행 과정은 그래도 이중 용도의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 용도의 테크놀로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eliminating 우선은 유전적 결함을 없애든가 아니면은 좀 더 우등한 유전자로 바꿔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유전적 결함을 없애준다. 이 유전적 결함이 없애주게 하는 이 테크놀로지는 또한 뭐를 하게 해주냐면은 이거를 A를 B로 바꾸게 해준다라는 거죠. 바로 약간 열등한 유전자를 조금 우월한 유전자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바로 뭐가 생명공학이 인간의 측면으로 봤을 때 유전적 결함은 없애주지만 동시에 플러스로 이제 우월한 유전자로 열등한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것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얘가 주제니까 지금 노란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생명공학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세 가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휘나 어법 위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난 4번도 중요하다고 봐. 4번 별표. 2번도 단어들, 애더브, 식용이 가능한 물은 덜 먹으면서 식용 가능한 열매는 더 많이 피는 거지. 살충제가 없어도 되는데 질병은 안 걸리고 그런 식물들. (5번) 중요 7번 됐다. 이거 좀 많이 쳤네. 그냥 많이 쳐. 한번 보는 거지 뭐. 다시 이거 해석 볼게요. 생명공학을 통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가능한 개선 사항들. 개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과학자들은 나돈니 버들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지네틱 디펙트를 막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 결함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바로 얘를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eplaced with 이렇게 하면은 교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등한 유전자로 교체를 시킬 수도 있다.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생명공학적 특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죠. 어쨌든 생명공학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쓴 거야. 그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쓴 거고 식물, 동물, 인간의 측면으로 쓴 거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동물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로 나온 거죠. 카우와 식물과 인간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예시를 든 거죠. 편의점 문에 열쇠가 날려 있는 이유. 편의점도 가끔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편의점이라고 해서 편의점이 우리가 실제 생각을 할 때 24시간 오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맞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닫아야 되는데 그럼 어쩔 건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자물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솔직히 대부분은 24시간 오픈하지 않아요. 사업체라는 게. 편의점 말고는 그렇게까지 24시간 다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24시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체는 24시간 안 하기 때문에 자물쇠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체는. 자물쇠가 필요하니까 굳이 편의점용 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80%야. 대부분의 사업체가 80%고 이제 그 편의점이 20%밖에 안 돼. 그럼 20%만을 위한 문을 뭐하러 따로 만드냐 이거야. 인력 낭비야. 그냥 여기 80% 있는 그 이제 문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지 뭐하러 편의점 문을 또 만드냐는 거지.
자물쇠가 없는 문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물쇠가 24시간이라고 그 자물쇠가 없어도 된다. 왜냐? 24시간 동안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됐죠? 와, 목이 너무 아프다. 물도 없어, 얘들아. 아이씨.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 많이 나오는데. 많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연다. 1년에. They never lock. 그들의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 문을 닫지 않아. 근데 why do they? 걔네들은 왜 이런 그 자물쇠가 달려져 있는 문을 설치하는 걸까? It is always possible. 당연히 뭐가 있을 수 있겠어. 당연히 대절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대절이라는 건 가능해. 즉 응급 상황이요. 응급 상황이 이거 편의점이죠. 편의점이 적어도 굉장히 빠르게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응급 상황은 그런 상황을 이제 강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든 거죠. 여기 예시 딱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뉴올랜드에 살고 있었던 그 레지던트들 다 그 살고 있던 애들이 비폴스드로 간 거니까 강요를 받았다는 거잖아. 해야만 했다라는 거야. 뭘 해야 했어? 당연히 에바큐에이트를 해야죠. 거의 이제 공지사항 없이 그냥 당장 나가야 돼.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지. 문 닫고 가야지. 그럴 때는. 하지만 even if the possibility of closing 사실은 근데 아무리 이제 그 possibility 가능성, 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이제 가능성은 배제될 수는 없다. with certainty. 이제 확실하게 배제될 수는 없다. It is doubtful. 의심스럽다. 대절이 의심스럽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게 정말 어드밴테이지 할까? 이거예요. 투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봐. 투부 정사가 어드밴테이지 할까? 라고 어드밴테이지 할까?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이 스토어는 이제 편의점이에요. 이 편의점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거는 좀 의문이다라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물쇠가 달려있는 그런 문을 굳이 산다는 게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을 굳이 산다는 것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라고 찾기가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산업용 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팔리거든요. 어떤 시설한테요? 24시간 여는 시설이 아닌 거죠. 대부분인 거야. 진짜 거의 대부분이야. 베스트라고 나왔으니까 방대한이고요. 메이저리티가 대부분인 거죠. 방대한 대부분이라고 해석을 한 거니까 거의 한 뭐 98% 정도 된다라는 거야. 방대하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겨우 그냥 해봤자 겨우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그런 편의점용 문을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DG Establishment 이런 이제 24시간 열지 않는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for 뭐함에 있어서는요. 그 이제 자물쇠가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얘네들은 24시간 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산업용 문이 자물쇠를 가지고 팔린다라는 거를 이제 우선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더 싸. 모든 그 문을 똑같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싸. 이렇게 한 거죠. 비용이 효과적이다. 훨씬 더 싸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거를 또 만드냐고. 그거 또 만들면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디자인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틀을 다시 만들어야 돼. 자물쇠가 없는 문을 만들려면요.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그거를 더 하냐 이거야.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인데 너프한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번 문장의 맨 끝에는 on them을 빼도 괜찮나요? 네. on them을 빼도 괜찮아요.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이 그래서 별표 문장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이건 evacuate 단어만 봐. 삼 번 5번, 8번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제목으로는 왜 대부분의 산업용 문은 그 문에 자물쇠를 단체로 설치가 되는 걸까? 그게 우선 비용적으로 싸고요. 24시간 편의점용을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고요. 굳이 그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일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요. 당연히 무슨 이제 재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잠그고 당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요. 대피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됐죠? 다음에 14-A번. 14-A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쓸 때는 항상 그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요 말 있죠. 요 말을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요 말은요. 대체 그 연구를 누가 했고 어떤 사람이 했고 신빙성이 있고 그 연구 진짜 믿을만 한 거야? 이게 입증이 되지가 않으면 그 말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연구가 개떡같이 진행이 된 연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요 말 있죠. 요 말에 설득이 이제 당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뭐 하다면 이 마지막 문장이 8번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뭐 하다면요. 요 질문들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옆에다 쓸 건데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문들이잖아요. 확인을 하는 타당성을 질문하는 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문들인데 이러한 질문들이 이러한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문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면 그 연구는 믿을 만한 연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서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 말 쓰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보시면은 리서치가 말하는데 리서치에 따르면 요런 이 말은 종종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라고 해서 그러잖아. 즉 리스너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 어떤 리스너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리스너를 설득하는 데 사용이 되는 말이다. 근데 그 리스너는 아마도 이제 리스너를 사용을 하는데 리스너가 설득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 리스너한테 뭐라고 설득을 하는 거냐면은 아마 대절이라고 설득을 할 텐데 화자는 can back up what he or she is saying 이거를 with 뭐엇과 함께 이제 경험에 근거한 증거와 함께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을 이제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을 청자한테 듣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야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하는 게. 리서치에 따르면 이라는 요 말 있죠. 요 말이 anything unless는 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You can back up. 네가 주장을 근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에 unless가 나왔으니까 네가 주장을 근거를 못 한다면 무엇으로요? 이 연구 결과에 관련된 특정한 세부 사항으로 주장을 근거를 못 한다면은
너는 research had some shown. 이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애매한 짓인 거야.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if 못한다면 이렇게 cannot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리서치에 대한 디테일을 주장을 근거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제 가든가 아님 못하면 unless 그리고 또 이 스피커가 can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ith specific details about the research. 연구 결과에 관련된 세부 사항으로 질문에 못한다면 여기에 맨 앞에 들어갔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한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지금 이게 안 돼 있네. 점점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론에 연구에 따르면 그럼 그 연구가 누가 했는데 이런 식의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은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그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사용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썼는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뭘 발견한 건데 그러면은 그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쪽 영역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검증을 한 건가? 이런 거 있잖아. 검증되지 않은 이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검증된 건가? 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한 디즈,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질문인 거냐면 which anyone who use this phrase should be able to answer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러한 질문 같은 것들은 어떤 질문인 거냐면은 이 말이요. this phrase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체크 좀 할게. 요 말이요. 요 말. 연구에 따르면 요 말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얘가 이거 주어야. 얘가. 누구라도 should be 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인 거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죠. 7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이거 누구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they can, 여기 answer이야.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면 아마도 there is no reason, 이유도 없어. 그 말이라는 거는 바로 그 말이야. 얘 똑같아. 같은 말.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이라고 요 말에 설득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고 왜 해석될 때 저기 신빙성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which is then 왜냐면은 요런 말은 이 말이야. 요 말은 뭐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거든. 컨텐츠가 없잖아.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뭐 누가 했어? 그 입증은 된 거야? 뭐 이런 질문들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찾은 건 뭔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만약에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안에 컨텐츠는 없는 거죠. 내용이 없다. 뭐 설득이 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여기서 주된 키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서 뭐 리서치가 보여주는데 라는 요 말은 특정한 세부 사항으로 지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about 뭐에 대해서 이 리서치에 관련된 뭘 하고 싶다면은 요 말이 이 어구가 이거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거가 뭔데? persuasive. 이게 설득력 있는. 그러면 요 말이 설득력이 있고 싶으면 근거에 따르면 과학 사실에 따르면 요라는 요 말은요 꼭 지지가 돼야 돼. 어떤 세부적인 질문 같은 것들 대답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 어떤 사람이 다시 본 거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검증 결과가 있어야지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그 말에 대답을 못하면 믿을 만한 가치도 없다. 어차피.
다음. 마지막 이거 하나만 갈게요. 이거는 그냥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다. 인간의 언어적 기억에 관련된 두뇌 활동 실험을 했다는 거지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뭐가 딱히 있다라는 것도 아니었어. 제가 보기엔 이거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나올 거예요. 뭐 나올 수도 있지. 보시면은 2002년에 산타바바라의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이 컨덕트 수행을 했다. 언어 기억력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봤다. 한 명 한 명씩 16명이 누웠다, 눕다. fMRI에 누웠다. 브레인 스캐너 안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월쇼운 얘네들한테 보여줬다. 이렇게 한 거죠. 단어 모음집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몇 분 정도가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의 단어 같은 것들도 먼저 프레젠트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and they pressed a button. 버튼을 누르라 그랬어. 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었던 첫 번째 시리즈에 봤었던 그 단어가 인지를 하면은 이거 처음에 봤던 거다. 라고 인지하면은 누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누르라고 한 거야. 봤던 단어면은. 그래서 이제 as each 각각의 그 이제 참가자들이 디사이드 결정을 하는 건데 인지 아닌지 이게 이 특정 단어를 지금 몇 분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를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결정을 내릴 때 요 fMRI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머신은 이 뇌를 스캔하는 거지. 그리고 뇌 지도를 만드는 거야. 뇌 활동 지도. 들어와? 뇌 활동 지도를 만드는 거지. 뇌 스캔을 해가지고 뇌 활동 지도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 밀러가 이제 이 익스페리먼트, 이 실험을 우선은 마무리를 하겠죠.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연구 결과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연구 결과를 레포트를 이제 보고를 한 거지. 하는 것처럼 레포트로 이렇게 이제 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 그 개개인의 뇌 지도일 거 아니야. 개개인의 뇌 지도를 뭐 함으로써 우선은 평균치로 낸 거야. 평균치로 낸 건데 그 이유는 우선은 평균적인 뇌 지도를 만들고 싶었거든. 그 개개인의 뇌 지도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 16명 다 모아가지고 평균적인 뇌의 지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은 평균화를 시켰겠죠. 이게 끝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뇌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기억력에 관련된 이제 뇌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밀러의 기대는 예상은 뭐였냐면은 이제 평균 지도가 분명히 드러낼 거라고 신경회로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신경회로는 어떤 거에 관련된 거였냐면은 바로 그 언어 기억력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전반적으로 티피컬이 일반화된 거든요. 네. 일반화된 인간의 뇌 안에서 언어 메모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신경회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평균적 뇌 지도를 만들고 싶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그냥 얘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가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여기 벌발 메모리에 관련된 전형적인 인간의 뇌 안에 있는 언어적 메모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신경회로를 드러냈다. 라고 예상을 이제 우선은 했죠. 기대감은 was 대절이었다. 요 평균적인 이 뇌지도가 분명히 드러낼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사실 결과적인 게 딱히 있지는 않고요.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냥 하나만 써놓으면 우선은 언어적 기억력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평균화 시키거든요. 평균화를 시켜서 평균적인 뇌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 뇌지도를 만든다.
언어적 기억력 실험을 하면서. 근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언어 메모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인간 머릿속 안에 있는 인간의 머리의 신경 회로를 보여줄 거라는 거지. 요 실험 결과가 아마도. 됐죠? 이건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문법? 어휘거나 문법이거나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빈칸 정도도 나쁘진 않지만 6번 문장이 요약문이니까 밀러의 예상은 이 평균 지도가 분명히 신경 회로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뇌지도를 만들었겠지. 뇌지도, 신경 회로. 됐죠? 다 끝났다. 미쳤다. 찢었다. 아 너무 힘들어. 고생 많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수업은 다 끝났고 쌤이 지금 아이 발표 문제 고맙습니다. 발표 문제 이것도 이거 안 골랐어. 땡큐 땡큐. 이거 2번 쳐야 돼요. 1번 칩시다. 이건 나올 것 같아. 14-A는 나올 것 같고요. 얘는 얘 하나 외워두시고요. 한번 다시 봐. 이거는 솔직히 실험에 대한 내용이라서 별표 칠 게 진짜 없어. 만들었다 이거 4번 정도? 4번, 6번 여기다 칠게. 4번, 6번, 5번. 그나마를 굴려준 거고 솔직히 6번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냥 4번, 5번 정도는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된 건가? 다 끝난 건가? 너무 힘들어. 별표 다 쳐줬지 얘들아.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 이제 니네 다른 과목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냥 다 끝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쌤이 조금 무리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우리 3시부터로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일찍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3시다. 근데 이제 이거 이따가 4시 반에 정부 발표 나오거든요. 정부 발표 나오면 우리 현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모르겠어요. 현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현강으로 되는지 이 현강으로 와라. 뭐로 와라. 라는 거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현강으로 와. 현강 된대. 뭐 이제 온라인으로 와야 될 것 같아. 그럼 온라인으로 된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바쁘죠? 바쁘지 않으신 친구들은 좀 같이 공부를 여기서 남아가지고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직전 자료도 거의 다 풀었어요? 그 받은 거? 직전 자료도 다 풀었고 1단계래요? 감동 먹었어. 1단계라고? 진짜? 와 대박. 잠깐만 진짜? 미쳤다. 우리 만나서 하자. 네, 그날 쌤이 부를 거야. 시험 끝나고 바로 오면 될 것 같아. 미리미리 와 있어. 대박. 이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몇 시부터 오라고 더 정확하게 말해줄 테니까 수민이 같은 경우는 다 풀었다며. 그럼 쌤이 그날 더 풀 수 있게 준비해 줄게. 더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줄 테니까 그날 와가지고 받으면 되니까 와서 봅시다. 그래도 우리 직전은 우선 얼굴 보고 하겠네요. 다행입니다. 신난다. 진짜 신난다. 말도 안 된다. 그니까. 와. 감격인데? 알았어. 얘들아, 카톡 보내놔. 쌤, 오늘은 영덕고 직전 날이라서 너무 바빠가지고, 쌤이 지금 아직 검사를 못 했는데,
얘네 영덕고 직종 끝나자마자 바로 검사해 줄 거니까 계속 확인하고 보내줘. 오늘 주말 잘 써야 되는 거 알지? 겨우 4시밖에 안 됐으니까 주말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파이팅 해.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수고했어. 와, 드디어 본당.